네, 1월 26일 장 마감 시황 영상이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시장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 시기, 어제 영상에서 이어진 하락 시그널의 리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오늘 움직인 업종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강세는 2차전지, 그리고 원격의료, 자동차, 정확히는 자동차 부품이죠. 그리고 에너지주가 강했고요. 그리고 약세 섹터에는 로봇, 메타버스, 리오프닝, 이렇게 약세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강세 약세 시그널 나타나기보다는 오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갔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드려볼게요. 처음에 로봇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보시면은 로봇주들을 보면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죠. 이 친구가 아침에는 조금 시가 형성하고서 강세로 살짝 튀어 올랐어요. 그래놓고 계속해서 쭉 밀렸는데, 그리고 로보티즈도 오늘 9%까지 상승했었죠. 그리고 로보스타는 과열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오늘 유진 로봇이 조금 많이 튀었었어요. 오늘 강세 마감했는데 이 친구도 어쨌든 지금 과열 시그널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로봇이 지금 당장 죽는 섹터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코스닥과 코스닥 150 지수에 대해서 괴리율이 조금 높거든요. 보면은 놓고 볼게요. 코스닥이 지금 위치가 120일선 돌파해서 거의 지금 정고점 언저리에 와 있어요. 그죠? 근데 150은 어떻게 돼 있냐? 150은 아직 갭을 못 메웠어요. 요만큼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냐? 소형주 장세가 지금 랠리 때 이어졌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은 오늘 코스닥 150이 어제랑 오늘 많이 올라와줘서 이게 따라붙은 거지, 원래는 지금 소형주 위주로 많이 코스닥이 올랐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큰 자금은 거의 코스피로 몰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조그만 주식, 특히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로봇, AI, 메타버스, 이쪽으로 굉장히 강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오프닝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였나요? 로봇이 빠르면 오늘 무너질 거다, 늦으면 언제라고 했나요?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로봇은 결국에 오늘 아니면 내일에 무너질 섹터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당연히 제 영상 보셨으면은 몇 분 안 되셨지만 아직 로봇주나 메타버스를 따라 붙어서 오늘 낭패를 본 일은 최소한 없었겠죠? 로봇은 어제 화려한 피날레를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걸 어디서 눈치를 챘냐면, 이 C랩이라는 종목, 그리고 오늘은 또 C랩이라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T로보틱스도 오늘 불을 뿜었네요. 아무튼 이 C랩이란 종목을 보고서 이게 로봇인가? 이게 메타버스인가? 이게 AI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테마는 결국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점점 뻗쳐나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로봇주의 그 랠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590억을 지분 투자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게 로봇에서 AI부터 쭉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테마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마지막 사이클까지 돌면은, 마지막 이 C랩이란 종목, 이런 정도의 종목까지 튄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사이클이 끝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종목이 상한가를 친 걸 보고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이겠구나. 물론 이 파동 이후에 다시 가겠죠. 근데 최소한 이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조정으로 인해서 오늘 흐름이 어땠냐? 자, 이 코스닥의 하락을요, 로봇이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로봇이랑 AI 주식들이 빠지면서 이 하락 지수의 하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떤가요? 코스피는 계속 가죠. 근데
재밌는 사실. 어제 제가 코스닥에서 개인의 유의미한 수급이 전환이 됐다고 했잖아요. 개인이 이제는 지수가 보세요. 개인이 이제 지수가 이게 지금 지수 흐름이죠. 근데 개인은 지수가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아요. 이런 장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원하는 수급의 흐름 장세입니다. 코스피는 뭐 계속 오늘도 개인이 1조 털렸죠. 코스피에서도 어제 3천억에 이어서 오늘 1250억 털렸어요. 이런 뭐냐, 시장 폭락 볼 필요 없다. 아직은 조정은 나올지언정,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이 일시적으로 매수는 들어오겠지만 다시 랠리가 이어질 때 개인은 털립니다. 이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방심할 때 요번 제가 지금 본 큰 거시적인 환경으로는 5월 달에서 8월 달 사이, 요 사이에 저는 주식을 많이 정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정리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정리할 것 같아요. 이건 미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아마 주식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주식장이 살아났다, 랠리가 나온다, 금리 인상이 멈췄다 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다시 붙을 겁니다. 신용도 늘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을 마지막 박살을 낼 거예요. 정말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하락을 그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수급이 이렇기 때문에 로봇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왜 이 로봇이 빠질 거냐고 또 이유 들어보자면 주도주에 수급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주는 뭐가 있었을까요? 코스닥이 가려면은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게임 엔터가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게임 엔터는 22년에도 나쁘지 않았고 21년에 마지막에 시세가 나왔거든요. 이 네 가지 섹터 중에서. 그러면은 남은 게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2차전지는 상단 박스를 만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2차전지가 굉장히 세게 올랐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2차전지가 굉장히 세게 올랐는데 2차전지가 오른 이유는 이 상단 박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으로 LNF로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이 상단 박스를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상단 박스를 이어가는데 아직 주가가 여기 하단 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최소한 중간 지점까지는 아마 세력들이 올려 놓아야지 개인들이 쉽게 못 붙고 또 털 때도 잘 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간 언저리까지 왔고 제가 설정한 차트의 상단까지도 왔습니다. 그럼 내일은 뭐냐? 내일 2차전지 안 갈 거예요. 내일 분명히 2차전지 쉴 겁니다. 그럼 내일 간다면 뭐가 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남은 게 뭐였죠? 네 가지 중에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입니다. 근데 어제 반도체가 갔고 오늘은 반도체가 많이 쉬었어요. 바이오는 그냥 비슷하게 그냥 쉬어가는 흐름, 그냥 강보합 정도 지수 따라서 이 정도였는데 반도체 아닌 바이오인데 저도 뭐가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2차전지는 아니다 내일은. 그리고 게임 엔터도 어제 강했고 오늘도 뭐 대형주 쪽으로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 로봇과 메타버스, AI가 세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게임도 이 섹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게임 엔터도 아닐 것 같다. 내일 로봇주가 바로 반등 못할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게임주도 내일 아닐 것 같다. 그럼 반도체나 바이오겠죠. 이 반도체 바이오를 내일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보다는 저는 비메모리나 어닐링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뭐 두산 테스나나 뭐 TCK, 뭐 HP, SP, 이오테크니스 뭐 이런 종목도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도 그냥 반도체 한다면 소부장이나 뭐 이런 기판 이런 종류보다는 아무래도 이쪽 좀 비메모리 쪽이 좀 낫지 않나 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반도체가 더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쭉 리뷰를 돌아가면서 할까요? 저는 바이오를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 이번 상반기에는 정말 바이오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안 오더라도 개별주적으로 바이오가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이오를 따로 편집해서 영상을 올릴 텐데 그때 또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오늘 약세 종목 이렇게 메타버스 로봇 설명드렸고 2차 전지. 그리고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리오프닝 한번 다뤄볼까요? 리오프닝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리오프닝이 조정이 나오면서 왠지 개인들은 저기로 모는 것 같다. 따라붙는 세력들은 로봇으로 옮겨가게 만들고 조정이 나왔을 때 붙게 만드는 세력들은 리오프닝으로 모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리오프닝도 30일부터 뭐 마스크 해제다 뭐다 하는데 힘들 것 같아요. 유튜브들 저도 유튜브 다른 유튜브들 보는데 전문가들 방송 보면은 리오프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화장품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화장품보다는 항공주를 조금 볼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정이 나온다면 기준을 뭐 TA 항공이나 뭐 예를 들어 제주항공 같은 기준도 뭐 최소한 20일이나 200일선, 60일선 뭐 이런 이평선들 지지하는 걸 보고서 조금 이격도가 줄어드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매매를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격도 이렇게 이격도가 있잖아요. 이 이격이 제가 보기에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항공주를 기준으로 조금 이격도가 줄어들면은 그때는 화장품도 볼 수 있고 면세점도 볼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도 지금 지수 따라서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아마 한번 빠지고 반등 나왔지만 한 번 더 요만큼 그럼 60일을 좀 만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 호텔신라가 60일 정도 왔을 때 그 정도 조정이 왔으면 그 다음에 리오프닝 주들을 한번 둘러보자. 당장 보지 말자 라고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리오프닝은 지금 개인들이 이제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수급이 개인들이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매수가 들어가는 섹터는 조금 많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괴롭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또 리오프닝 주식들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로봇주가 빠지면서 이제 에너지주가 강해졌어요. 에너지주가 갑자기 강세를 나타냈는데 뭐 날씨가 저는 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날씨가 추워졌다고 이렇게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뭐 식량난 주식들도 이렇게 이거 제가 어제 식량난도 조금 좋게 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얘네 괜찮습니다. 특히 또 농기계 종목들 농기계 종목들도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데 매수를 뭐 상반기 좀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세팅을 해놓은 주식들이 있어서 걔네가 빠르게 차익을 준다면 아마 이렇게 농업주들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농기계 쪽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량난 관련 사료 배합주들도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보고 있으니까 큰 비중은 아니지만 관심은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에너지주들 대성에너지나 뭐 GSE,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강세를 보였죠. 지금 날씨가 뭐 추워지고 그러면서 뭐 가스비가 30%씩 오른다. 그리고 석유값도 오른다. 뭐 사실 유가는 뭐 그대로인데 가스나 이런 전기 사용료들이 올라가면서 오늘 이렇게 시세를 냈습니다. 얘네도 근데 바닥에서 많이 빠졌어요. 지금 뭐 시세 낸 거에 비해서 아직 뭐 바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세를 내다가 여기를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지지를 해주던 구간을 버티다가 한번 쑥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에너지 가격은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식량난에 대한 그런 것도 우려를 아직 뭐 해결된 건 없어요. 곡식 가격이 아직도 700불대 있고요. 소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농업주를 좀 보는 거고 우크라랑 러시아랑 전쟁 관련해서도 아직 정리가 된 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곡물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도 왔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또 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한파에 인한 테마를 엮어서 시세를 노려보는 수급이 오늘 들어왔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주도 테마다. 그냥 길게 가진 않을 것 같고 길면 내일 아침? 정말 길면 내일 아침? 내일 점심 정도까지? 그래서 에너지주는 뭐 보는 것보다 관망을 하시고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빠르게
이렇게 200일 선이나 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내일 아침에 일찍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자동차주는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불을 뿜었어요. 사실 이거는 저도 지금 팩트 체크를 못했는데 자동차 부품은 저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매매를 하려고 많이 보고 있는데 자동차, 현대차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자율주행이 가미된 주식들. 잠깐 찾아볼까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은 뭐 현대 오토에버, 뭐 MC넥스 이런 주식들인데 이런 주식들 자율주행 좋게 보고 그 이외에는 이제 핫스태핑, 명신산업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매를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자동차 부품 섹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안 느끼는 했는데 추후에 명신산업 뭐 그리고 현대공업 요 정도 뭐 테마로 본다면 센트럴 모텍, MS 오토텍 이런 것도 보고 싶긴 한데 명신산업이나 뭐 한국간자 뭐 요 정도? 한국간자나 명신산업 요 정도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기회가 된다면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계속해서 올해 내내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자동차 부품 섹터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좀 약간 자금이 크거나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을 때는 자동차 부품 섹터 굉장히 좋다라고 업종 의견 한번 드려보고요.